네이버 부동산 매물이나 매물 어플리케이션에 급매라고 설명이 적혀져 있는 부분 있죠. 근데 그게 다 진짜 급매는 아닌 거 아시죠? 바로 진짜 급매물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격 조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4가지 꿀팁만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신다면 안녕하세요, 차빌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변 지인분들과 고객분들께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급매물은 도대체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부동산은 저렴하게 매입하시면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매각 시 시세만 내놔도 팔릴 수 있어요. 그래도 이익이라서 매도주 입장에도 유리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급매물 잡기가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급매물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이나 매물 어플리케이션에 급매라고 설명이 적혀져 있는 부분 있죠. 근데 그게 다 진짜 급매는 아닌 거 아시죠? 바로 진짜 급매물들은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매물장, 즉 건물주하고 직접 컨택한 공인중개사 분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공인중개사 분들과 소통을 좀 잘 해놓으시면 급매물 연락이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제가 급매물 받을 수 있는 소통법 꿀팁 오늘 대방출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직접 건물주와 컨택한 중개인과 소통하자. 자, 중개인으로부터 받은 매물이 일단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개인분이 건물주하고 직접 컨택을 했다면 그 건물주의 경제적인 사정이라던가 그리고 그 매물을 왜 매각하는지 등을 잘 파악하고 있겠죠?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냥 전화로 얼마에 매각하시는 건지 등 건물주와 소통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거든요. 한두 번 또는 여러 차례 그 건물주하고 대면 미팅을 한 중개인분들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중개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적 장부에서는 안 나오는 건물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딱 한 번 매수인들의 이제 피드백이 오잖아요. 사고 싶어요. 마음에 들어요. 이러면은 저는 바로 건물주와 대면 미팅부터 진행을 합니다. 최소 2-3번 그 이상을 만납니다. 건물주분들은 전화해선 딱 거래 필요한 말만 하시는데 직접 이제 얼굴을 보고 여러 번 소통을 하면 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또 커피 한잔하고 밥까지 먹게 되고 그럼 친밀감이 들어요. 그럼 이제 내가 몸이 아픈데 빨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술술 나옵니다. 이런 정보를 중개사가 알고 있을 경우에는 그리고 몇 번이라도 얼굴을 좀 대면을 했던 중개사일 경우 가격 조율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는 건물주하고 직접 적극적으로 소통하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분께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해당 건물에 대해서 광고에 노출되지 않은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면 직접 컨택하는 중개사인지 감으로 알 수 있어요. 몇 번만 해보시면 감이 옵니다. 세입자의 성향이라든지 과거 내외부의 공사 부분이 어디인지 왜 매각을 하려고 하는지 이럴 때 뻔하게 그냥 현금이 필요하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등등의 이유를 대면서 매각하려고 한다. 이렇게 단답이 오면 그리고 좀 스토리가 길게 풀리지 않으면 직접 컨택을 했나?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합당한 가격을 제시하라. 자, 역시나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또 부동산 거래의 꽃이죠? 가격 흥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느냐?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가격이냐 하면 보통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변 평당가보다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저렴하거나 한 1-2년 전에 평당가와 동일 가격인데 주변 실거래가는 다 올랐는데 이러면 급매물이 맞아요. 이 정도면 저희가 급매물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정도의 가격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서 몇 억을 싸게 해주면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 실수요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급매물이 나왔을 때 먼저 생각나는 손님에서 이제 멀어지겠죠? 하지만 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꼬마 빌딩이 있었는데 토지 면적하고 대지 면적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로 편입이 돼서 실제 건축 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이었던 거죠. 근데 매수인인 제 고객분이 설명을 해주시길 도로를 제외하고 유효한 건축 면적을 계산을 해서 주변의 합리적인 평당가 시세대로 계산해서 매수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매도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거의 25% 이상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거의 30%가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근데 도로로 사용되는 땅을,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는 땅을 똑같은 가격을 주고 다 같이 매입할 수는 없잖아요. 매수인이 이렇게 합리적인 제안을 하니까 뭐 중개인인 저도 이제 납득할, 설득할 만한 그런 명분이 생기고 이를 토대로 저희가 매도인을 이성적으로 납득을 잘 시켰던 경험이 있어요. 매수인이 그 가격에 대한 명분을 확실히 설명하고 가격을 제시를 하고 중개사가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 가격 근처까지는 최소 확답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엄청 지저분하고 허름하고 누가 봐도 건물주의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 관리가 잘 안 된 그런 건물 있죠. 그런 건물을 눈여겨보세요, 여러분. 물론 이거는 조금 개별 차가 있습니다. 이 건물주가 애정은 있는데 좀 성향 자체가 관리를 꼼꼼하게 하시거나 정기전돈을 잘 안 하시는 성향일 수도 있어요. 개별 차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대다수가 조금 애정이 있고 오랫동안 내 자식처럼 잘 관리한 건물을 매수자가 원하는 선까지 막 급매로 후려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꿀팁 3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허름한 건물들은 대다수 건물주가 관리를 안 해주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공적 장부상 금매가로 흥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떼보세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단히 발급 가능합니다. 첫 번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채권 최고액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얼마에 매입했는지, 뭐 대출은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현재 감당하고 있는 대출이자와 중개사분으로부터 받은 그 자료에 임대료가 나와 있으니까 계산이 되시죠. 대출이자가 임대료보다 훨씬 많으면 협상 테이블에서 매수자가 우위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상속된 부동산 또한 급하게 이제 상속인이 이제 상속세 때문이죠. 현금화하려는 경우가 많아서 금매가 좀 많은 편이에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갑구 부분의 등기 원인에 상속이라고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아직 상속을 했는데 등기상 미반영됐을 수 있거든요. 시차가 있으니까 재확인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주지가, 매도자, 건물주가 거주지가 국내가 아닌 지주분들, 부동산 또한 관리가 굉장히 어렵겠죠? 외국에 있으니까 금매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등기부등본만 확인하셔도 금매 가능한 매물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매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일단 마음에는 드는데 가격이 좀 비싸다. 가격이 조금만 조율이 되면 내가 매입을 할 텐데 하시면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으세요. 어차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전부 다 계약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인 분들도 경험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적극적으로 계약 임박 수순까지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자신의 패를 최대한 꺼내지 않고 말을 좀 아끼시기 바랄게요. 쭉 매도인의 상황이나 중개인의 말을 조용히 듣고 필요한 말만 하시면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실제로 계약 쓰기 직전까지 가면요. 사람은 이제 심리적으로 기회비용이라는 걸 반드시 생각하기 때문에 중개인들도 그렇고 매도인도 그렇고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라도 계약이 안 되면 또 이 과정을 똑같이 다른 매수인이랑 겪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 조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시면 그 계약은 깨지시겠지만 협상 테이블에 많은 분들이 가지도 않고 지레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최근 시장은 새로운 매물이 급매물로 탁 하고 나오는 경우보다는 이미 기존의 매물들이 돌고 돌다가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는 적극적인 매수자에 의해서 거의 급매가로 많이 깎여서 거래가 되는 시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급매물 잡는 법 4가지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부동산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중개인과의 소통은 필수 불가결인 것 같습니다. 자신과 결이 맞는 능력 있는 중개인 한두 분만 잘 소통을 해주시고 가격을 잘 조율하고 싶을 때 또 급매를 잡고 싶을 때 이 4가지 꿀팁만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신다면 부동산 투자라는 큰 허들 무사히 잘 넘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아